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TV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 전기차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전기차 시대가 속도를 높이면서 글로벌 EV 시장에서 눈에 띄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와 중국인데요. 프리미엄 전기차와 대중성을 띈 전기차, 그리고 경제성이 뛰어난 전기차로 3등분해서 볼 때 미국 테슬라가 장악한 프리미엄 전기차를 제외하고 중간 가격대에선 우리나라가, 그리고 저가 전기차 시장은 중국이 선전하는 모습입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현대차를 콕 집어서 북미 시장 2위 점유율을 언급할 만큼 견제의 대상이자 고무적인 성적을 내는 브랜드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궁금해지는 건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적었던 중국 전기차가 중저가 EV 시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입니다. 이미 한참 전부터 중국은 정부 주도로 국가 내 전기차 전환을 엄청나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성능과 품질 가격 면에서 글로벌 시장에 내놓을 만큼 수준이 올라오진 못했기에 주로 내수용으로만 팔렸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도 중국 전기차가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 점을 느끼셨나요? 대표적으로 경영 승합차 시장에서 마사다 EV밴은 독보적입니다. 다마스가 사라진 이 시장을 중국 둥펑 소콘사에 이 전기차 밴이 소리소문 없이 대체한 겁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합니다. 기본 판매 가격은 3,800만원대지만 보조금을 모두 합치면 1,300만원대에 구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차보다 싼 전기 승합차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 전체적인 차 모양이 중국차 느낌이 나지만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모양새를 갖춘 데다가 화물 적재 공간은 다마스보다 넓고 1회 충전으로 200km 정도 주행할 수 있다 보니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내 소형 승합차 점유율 1위에 올랐습니다. 이런 여세를 몰아서 전기 배터리로 더 잘 알려진 BYD도 전기차 모델을 선보이고 국내 진출을 노리는 등 중국 전기차 브랜드의 국내 EV 시장 진출도 점점 가시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연 중국 전기차가 단순히 가격적인 메리트를 앞세워서 저가 시장만 공략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인지 등등 살펴보기 위해서 최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중국 브랜드의 전기차 모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는 C11입니다. C11은 전기차 업계의 샤오미라고 불리는 중국 링파오 자동차가 만든 5인승 SUV인데요. 아직 국내에서도 5인승 중형 SUV 전기차 모델은 찾아보기가 힘들 만큼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은 모델이기도 합니다. C11은 2,800만원부터 시작해서 최고 3,800만원대의 놀라운 가격표를 달고 중국 내수 시장에 출시됐습니다. 가격만 놓고 보면 앞서 설명해드린 마사다 밴이 3,800만원이니까 비슷한 차이겠거니 하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전기차계의 샤오미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놀라운 스펙으로 무장했습니다.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면 폭스바겐의 ID4나 교황님이 탄 전기차로 유명한 피스커의 오션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나쁘지 않은 디자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실내 공간을 좌우하는 휠베이스는 2930mm, 전장은 4745mm, 전폭은 1890mm, 전고는 1630mm입니다. 크기로 따져보면 폭스바겐 ID4보다 조금씩 더 크고요. 테슬라 모델 Y와는 유사한 크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격도 좀 비교를 해보자면 ID4는 5천만원대고요. 모델 Y는 1억 원을 호가합니다. 가격 면에서는 비교적 저렴하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네요. 제로백은 4.9초로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완충 시 주행 가능 거리는 배터리 스펙에 따라서 나뉘는데요. 76kWh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한 모델은 510km 주행이 가능하고 90kWh 배터리를 장착한 모델은 550km에서 최대 610km의 주행이 가능합니다. 국내 인증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국내에 들어온다면 이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전기차들은 차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가 절감이나 기술적인 부족 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곤 하는데요.
C11은 차와 비율을 맞춘 휠을 탑재해서 차량 전체 밸런스를 잡아줬고 기존 중국 브랜드의 저가 이미지를 지웠습니다. 실내도 한번 살펴볼까요? 대시보드에는 큼지막한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달렸네요. 퀄컴 스냅드래곤 8155가 탑재됐다고 합니다. 프레임리스 윈도우나 글라스 루프를 통해서 개방감도 더했습니다. 특히 22개의 인텔리전트 어시스턴트 기능을 갖춰서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이 시점에서 주로 고급차에서나 볼 수 있는 구성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겠네요. 저 역시도 이런 가격에 이런 스펙이 과연 가능한지를 의심하면서 살펴보고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 장벽을 낮추기 위한 꼼수인지 아니면은 배터리나 다른 부분에서 획기적으로 원가 절감을 해낸 것인지 등을 따져보면서 가성비를 좀 의심해볼 요소들을 조금씩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차량을 통해서 리뷰해볼 기회가 있다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러지 못해서 공개된 재원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린다라는 점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방송을 좀 보고 계시는 회사 관계자분이 C11의 성능을 입증할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응할 테니까요.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링파워는 2015년 12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브랜드 역사가 상당히 짧죠. 주로 스마트 전기차를 설계하고 인공지능 운전과 또 배터리 시스템을 개발했었는데 이제는 스마트 전기차의 완전한 독자 개발 능력을 지닌 스타트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스펙을 좀 보면은 정말 가격이 의심될 정도로 훌륭한 가성비를 담고 있다 보니 자동차계의 샤오미라고 불리는 상황인 거죠. 현재 중국에선 돌풍을 일으키는 중입니다. C11이 본격적으로 판매된 건 지난 2021년 9월 이후인데요. 2달 만에 1422대가 인도됐다고 합니다. 워낙에 많은 전기차 회사들이 있고요. 또 유명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이 모두 진출해 있는 중국 시장에서 이 정도 판매 기록은 스타트업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준수한 성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링파워는 처음 설계부터 내수 시장이 목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3월에는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하면서 기업 규모를 키울 준비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최근 BYD가 국내 진출 가능성을 높이는 것처럼 링파워 역시 국내 중저가 전기차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국내 소비자들은 중국차가 얼마나 대단하겠어? 또는 얼마나 안전하겠어? 이와 같은 의심의 시선을 보낼 것 같습니다. 과거 일본차 브랜드와 국산 브랜드가 맞붙었을 때 일본 소비자들이 보냈던 것과 유사한 인식인 셈인 거죠. 그런데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점은 현재 일본차 브랜드는 전기차 시장에서 국산 브랜드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뒤처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 우리가 더 앞선 상황은 맞지만 일본의 경우로 살펴볼 때 적어도 전기차만큼은 중국 브랜드의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대비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앞으로 국내 전기차 브랜드의 촘촘한 대응 전략이 더욱더 요구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구매 다양성을 높이는 기회도 함께 만들어질 수가 있을지 관심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TV기자의 EV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